자, 테마 35 전자기 유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은 자,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형태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이 됐건 뭐 학교 내신이 됐든 뭐 상관없는 건데, 자,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이 전기 에너지로 어떻게 전환됐을 때 얼마큼의 에너지가 얻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 출제의 하나의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거니까 꼭 좀 우리가 정리합시다. 자,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도선 안에 전하들이 움직여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방향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력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항상 자기력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또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야. 그러면 여기 봅시다. 여러분들이 자꾸 유도 기전력이라는 말을 자꾸 어려워하는데, 유도 기전력이라는 건 뭐냐? 유도 기전력이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전력이라는 말이 뭐야? 기전력. 기라고 하는 건 일어선다라는 뜻이야. 이 기상할 때 쓰는 말. 전기를 일으킨다. 그래서 전기를 일으키는 능력을 유도, 이끌어낸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유도 기전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유도 전압이라고 써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근데 약간 의미적인 차이는 있으니까 구분하긴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문제 풀거나 이럴 때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유도 기전력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유도 전압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전기를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뜻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런 전기를 일으키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된다는 거야? 외부에서 변화를 시켜주려고 하니까 그 변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변하게 하려고 하는데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유도기전력이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전자기 유도고, 알겠죠? 근데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 우리가 역학에서 얘기했듯이 역학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변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변하게 하기 위해서 힘을 줘서 물체에 운동시키고 그랬잖아. 바로 그 변화를 거부하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했죠. 그죠? 그 관성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도기전력 또 전자기 유도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관성현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럼 거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보시면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죠?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으면, 코일이 감겨져 있을 때 여기다가 자석을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 봅시다. 자석의 N극을 쑥 하고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럼 자석의 N극이 쑥 들어오게 되면 이 원통 속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세져야 약해져요. 세지겠죠. 자석이 접근해 들어오니까 자기장이 세진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장이 세지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N극이 돼야 되죠.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고 변화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로 나가고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전기를 일으키는 능력이 이 원통에서 만들어진 거야. 코일에서.
그래서 전기를 일으키는 능력을 뭐라고 그래? 여기에서 능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유도기전력이다 그래요. 유도기전력. 자, 우리가 보통 전압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엡실론이라는 기호를 쓰지만 그냥 V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그러는 거야? 유도전류. 우리가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 거죠. 유도전류. 자, 그러면 V는 IR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엡실론은 I의 R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I라고 하는 것은 얼마다? R분의 엡실론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류의 세기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도기전력이 세게 만들어져서 크게 만들어졌어. 그러면 전류도 어떻다는 얘기야? 세게 흘러.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자,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마찬가지로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고요. 코일이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N극을 이렇게 후퇴를 시켜봅시다. 자, 자석을 멀리한다는 것은 그건 뭐야? 자속이 감소한다. 자기장이 약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자석이 접근되면 뭐가 되는 거고 자기장이 세지는 거고 자석이 멀어지면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야. N극이든 S극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N극이 멀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멀어지지 마. 변화가 일어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는 N극이 멀어지면 여기가 S극이 돼야 되고 여기가 N극이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겠네. 그래서 전류가 아까와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이쪽에서 나와서 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자석을 집어넣으면 찌리리, 자석을 빼면 찌리리. 그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러면 자기장이 짜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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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따라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자, 이거 두 개 동시에 전류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플러스 방향이다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플러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계속 이렇게 전류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 방향으로 점점 세졌다 약해졌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점점 세졌다 약해졌다 이런 식으로 전류가 어때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교류. 우리가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자석을 넣었다 뺐다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이렇게 교류가 만들어지게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전류를 우리가 만들어내게 되는데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뭐를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걸 우리가 생산하는 장소를 이제 발전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넣었다 뺐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넣었다 뺐다 하는 걸 물로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수력 발전이 되는 거고 뭐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해서 이걸 만들면 뭐가 되는 거야?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을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시켜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전기 에너지가 얼만큼 발생했니? 이런 말이 나온다면 그건 곧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 얼마 발생했니? 그 얘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얼만큼 줄어들었니? 얼만큼 변했니?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야, 전기 에너지 발생한 양 구해봐. 역학적 에너지 변한 양을 구해봐. 똑같은 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한번 볼까요? 자, 유도기전력이라고 하는 걸 구하는 식은 유도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패러데이가 이걸 이제 실험을 해서 얻어낸 건데 일단은 어떻게 돼야 될까? 코일을 어때야 돼요? 많이 감을수록 전압이 잘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가문수에 코일 가문수에 이렇게 비례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어때요? 유도기전력, 유도전압은 크게 나타나. 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자속의 변화가 크면 즉 변화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유도기전력은 커요. 왜? 잘 안 변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방향은 항상 어때? 변하려고 하는 것과 반대쪽이다라는 의미에서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계산하거나 그럴 땐 마이너스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의미적인 거예요. 이거는 변화를 방해하는 쪽이다라는 의미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야.
자, 이거는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력선의 수, 자속이라는 것은 자기장에다가 면적을 이렇게 곱해주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n에 어떻게 들 수 있는 거예요? 델타 t분의 델타에 p의 s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식을 꼼꼼하게 이걸 잘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잘 정리해 두셨다가 요걸 이제 하나하나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 유도를 이용하는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돼. 다이나믹 마이크. 여러분들 우리가 쓰는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쓰는 건 좀 이제 콘덴서 마이크라 해서 민감도가 큰 마이크를 쓰는데 보통 이제 학원에서 쓰는 마이크나 이런 거는 굳이 음질이 그렇게 좋을 필요는 없잖아요. 좀 나는 좀 민감해서 좀 그게 필요하긴 한데. 예. 자, 자, 이렇게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하는 것은 이 자석이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석이 NS 이렇게 있으면은 이 자석이 들락날락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코일 속을 들락날락 이렇게 말을 하면 얘가 진동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코일을 들락날락 하면서 어떻게 찌리릭 이렇게 유도 전류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 저쪽에다 전류를 보내주면 우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발전기, 이거 전자기 유도의 뭐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놀이기구의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 한번 보세요. 이건 뭐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야. 자석을 늘려 그러면 어때요? 항상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어때? 밀어내게 되죠, 그죠? 자, 이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운동 방향과 반대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n이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 n극이 되니까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쪽과 반대쪽. n이 멀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s극이 됐죠? 그러니까 운동하는 쪽과 반대쪽으로 잡아 당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력의 방향은 항상 운동 방향과 반대쪽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돼? 브레이크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이기구가 이렇게 쭉 떨어지니까 이 떨어지는 운동방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어떻게 돼요?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거죠. 끽 하고 쓰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전기 기타. 뭐 마찬가지야. 이거를 이 자석,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도선, 여기다 전선 있으면 전류를 흘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줄이 막 떨면 어떻게 되겠어요? 줄이 이렇게 막 떨면은 여기 전자기 유도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픽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소리를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저쪽 스피커에서 소리를 내게 하면 전자기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속 탐지기, 그죠?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성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이제 이렇게 전류가 만든 자기장을 이렇게 변화시켜주면 그 변하지 않으려는 성질 때문에 자기장을 또 발생시키고 그 자기장을 검출해서 전류를 바꿔서 이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띠릭띠릭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아, 금속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 있는 무선 충전기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무선 충전하는 거. 그 다음에 인덕션 레인지, 그죠? 요즘 뭐 인덕션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손 올려도 뜨겁지는 않은데 물은 끓어,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을 이용해서 금속에 있는 전자를 막 이렇게 움직여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죠? 이런 인덕션 레인지에 쓰인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라는 것은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쓰임새가 어디에 쓰이는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테마 36에 우리가 전자기 유도 문제를 이제 주로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다룬 게 각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고 전자기 유도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봤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구체적으로 전자기 유도 기전력이 얼만큼이 생성되고 어느 방향으로 생성되는지를 하나하나 좀 봐야 돼요. 그런데 출제되는 건 간단합니다. 자, 일단 한번 볼까요?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n에 뭐라고 그랬어요?
델타 T분의 델타 B의 S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능 문제에 주로 출제되는 내용을 보면은 단위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든지 단위 시간당 면적의 변화가 일어나든지 이 두 가지 유형 외에는 계산 문제가 안 나와요. 물론 구체적으로 뭐 계산하라 하는 것은 잘 안 나옵니다. 몇 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지만요. 그럴 때 나오는 것은 결국 면적이 변하는 경우나 자기장이 변하는 경우나 이런 거 외에는 출제가 안 됩니다. 뭐 아까 했던 우리가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냐 뭐 이 정도 하나 더 한다면 이제 그 정도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들어갔고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좀 시작해 봅시다. 자, 먼저 활용 1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먼저 자기장이 변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에 원형고리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자기장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어떻게 보라? 자, 여기를 자기장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원형 도선에,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이렇게 보시는 게 헷갈리지 않고 문제 풀기 좋습니다. 자, 여기 자석에 N극이 있으면 N극에서는 자기장이 어때요? 이렇게 자기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밑에 원형고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원형고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자석에 N극이 있을 때 자기장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를, 그죠? 이렇게 자기장이 이 주변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 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라. 자석에 N극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또 만약에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됐으면 이 위에 뭐가 있다? S극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장이 도선을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뭐가 있다? 무조건 N극이 있다. 꼭 그렇게 판단하시고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뭐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졌는가라는 그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 자기장이 변하는 유형의 문제인 경우는 반드시 이런 그래프가 같이 동반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자기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우리가 해석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그럼 먼저 10부터 좀 정리하죠. 이 경우는 이 면적이 변해야 안 변해요? 이 원형고리의 면적은 변하지 않고 자기장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을 어떻게 쓴다? 에플론 이거는 자, 일단 가문수가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면적은 변하지 않으니까 S 상수를 빼주시고요. 델타 T분의 델타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장이 변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기장이 변했다 그러면 무조건 머릿속에서 유도기전력은 요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하고서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보세요? 그러면 자기장이 여기서는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기장이 점점 세지고 있죠. 그죠? 자기장이 점점 세졌다가 자기장이 일정하다가 자기장이 점점 줄어들어서 방향을 바꾼 다음에 자기장이 점점 줄어들어서 방향 바꾼 다음에 다시 점점 자기장이 세지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구간을 이렇게 나눠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구간을 이렇게 나눠봅시다. 구간을 이렇게 나눠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석의 N극이 위에 있는 거야. 그러면 자기장이 점점 세진다는 얘기는 이 N극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여기로 N극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접근해야지 자기장이 세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그림이 나오게 되면 이건 N극이 뭐하고 있다? N극이 접근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n극이 접근하면 어때요? n극이 접근하면 접근하지 마. 막아야죠. 그럼 n극이 위에가 n극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n극이 되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I1 이렇게 놓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이 경우는 자기장 안 변하니까 전류 안 흘러요. 유도기전력도 빵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기장이 점점 약해지니까 이건 뭐야? 자석의 n극이 멀어지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멀어지니까 n극이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가 무슨 극이 돼야 돼? s극이 돼야 돼 있죠? 그럼 여기가 s고 저 들어가는 쪽에 n극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에는 n극이 후퇴를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후퇴. 알겠죠? 그럼 n극이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야 돼? 멀어지지 마 해서 요거랑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돼요. I의 2. 됐죠? 그러면 여기는 어떨까요? 방향이 반대가 되고 자기장이 점점 세지니까 요거는 S극이 접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어요? 그러면 N극이 후퇴하는 거나 S극이 접근하는 거나 어때요? 같아요. 왜냐면 쉽게 얘기해서 S극이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S극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요거랑 같은 방향이 돼요. N극이 후퇴하는 거나 S극이 접근하는 거랑 같은 거야. N극이 접근하는 거나 S극이 멀어지는 거랑 같은 거예요. 알겠죠? 방향적으로 따질 때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찾는다라는 거 꼭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면적은 변하지 않지만 델타 T분의 델타 B라고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이 그래프에서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되는 거죠. 기울기.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 기울기라는 건 플러스 기울기잖아. 델타 T분의 델타 B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엡실론은 마이너스의 델타 T분의 델타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결국 뭐하고 비례한다? 마이너스 엡실론 1하고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나 뭐 같다고 봐야죠. V는 IR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기울기죠? 그러니까 델타 T분의 마이너스 델타 B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엡실론 2 플러스 방향이 되겠죠? 이거랑 방향 반대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시계, 여기는 반시계, 여기는 시계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반대가 된 거야. 알겠어요? 자, 그리고 기울기가 어디가 더 커? 여기가 기울기가 더 큰 거니까 엡실론 1하고 엡실론 2하고 어디가 더 크니? 그러면 엡실론 1이 더 커요. 이 얘기는 I1하고 I2 중에 누가 더 크니? I1이 더 커요.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나 이거는 어때요? 같은 거죠?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는 뭐야? 그러니까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기울기가 똑같으면 유도기전력의 방향 똑같은 거고 유도전류 방향 똑같은 거야. 기울기가 똑같으면 유도전류의 세기, 유도기전력의 세기 다 똑같은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유도기전력 또는 유도전류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봐라 그런다면 이 구간에서는 어때? 기울기가 일정하죠. 그죠? 기울기가 일정한데 방향 마이너스니까 여기서는 크기는 작고요. 그러니까 엡실론 1이 이렇게 일정하다 이 말이야. 엡실론 1 이렇게 마이너스 엡실론 1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전류 안 흐르니까 유도기전력도 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더 작죠. 요거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크기가 작고요. 여기는 엡실론 2 이렇게 되는데 플러스 방향. 이해가 됐죠?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유도기전력이 일정해요. 유도전류 일정하게 흘러요. 기울기가 일정하면 유도전류 일정한 거야. 유도기전력도 일정한 거고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즉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 반드시 그래프를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기만 한다면 유도기전력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원은 이런 패턴에 있는 문제들은 다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거야. 두 번째 유형을 이제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유형은 면적이 변하는 경우예요. 자, 거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자기장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장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자기장이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기장이 다 들어가고 있죠. 그죠? 자기장이 이렇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자기장이 이렇게 다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도선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여기에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속도 V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던 것이 빠져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전체로 V의 속도로 이렇게 뚝 들어가고 나오고 한다라고 봅시다. 그럼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이때는 유도기전력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B가 돼야죠. 가문수는 한 번이고요. 자기장이 변하는 게 아니라 면적이 변하는 거. 왜냐면 이 자기장 속에 들어가는 이 면적이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선이 움직인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럼 무조건 다 그건 면적이 변하는 거야. 그러면 도선이 움직이는 경우의 문제는 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델타 T분의 델타의 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선의 길이가 L이고요. 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입했을 때 이 변화가 델타 X 길이 변화가 그러면 요 식은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BL 요 L은 변하는 거 아니죠? L 빠지고요.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델타 T분의 델타 X는 주어진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P, L, V 이게 바로 뭐야? 유도기전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선이 움직이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도선이 무조건 어떻게 됐든 도선이 움직였다는 말만 나오면 도선이 움직였어. 그럼 무조건 그 문제는 다 이걸로 풀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장, 길이, V 됐죠? 그럼 속도가 일정하고 길이 일정하고 자기장 일정해. 그럼 유도기전력이 일정한 거야. I는 R분의 V고요. 에플론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I는 R분의 에플론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R분의 뭐가 되는 거야? BLV 우리가 되는 거야. 되셨죠?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어. 도선이 움직인다는 말만 나오면 다 이걸로 그냥 문제 풀면 돼요. 알겠죠? 자, 근데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방향 잡을 때는 자, 물론 뭐 이거는 자속이 증가하는 거죠.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들어오는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아야 되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여기는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들어가는 자기장이 줄어드니까 더 증가시킨다 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잡아주셔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 좀 더 명확하게 한다면 이렇게 오른손을 이용하는 게 좀 좋습니다. 자, 엄지손가락은 운동방향 알겠죠? 엄지손가락 운동방향 검지가 자기장 방향 요게 유도전류 방향 운동방향 자기장 방향 유도전류 방향 요 세 가지를 직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 방향 잡아주시는데 한번 봅시다. 자, 자기장을 쓸고 지나가는 건 자기장을 이렇게 쓸고 지나가는 건 누구예요? 자기장을 쓸고 지나가는 것은 요도선이란 말이에요. 요도선 요거 그렇죠? 요도선이 자기장을 이렇게 쓸고 지나가죠. 그럼 자기장을 이렇게 쓸고 지나가니까 어때요? 자, 자기장은 들어가죠? 그러면 이 도선은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전류가 위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갔다는 건 이 도선 전체로는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방향 정확히 하셔야 돼. 자, 자기장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전류가 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여기는 한번 보세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자, 도선, 자기장을 쓸고 지나가는 도선이 요놈이야, 요놈. 그죠? 그럼 자기장이 들어가고 오른쪽이니까 전류가 위로. 그러니까 뭐 위로, 똑같이 위로야.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 위로 흐르니까 이 전류는 어떻게 돼?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돌겠죠. 그죠?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류의 방향은 같지만 회로 전체로 보면 이건 반시계 방향이고 이건 시계 방향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반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요것은 위로, 요것도 위로.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서로 어떻게 돼? 충돌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 꼭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때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얼마야? 요거 유도기전력은 BLV, 이것도 BLV, 이거는 반시계 방향, 요건 시계 방향, 이렇게 따지는 거. 요걸로 방향 찾는 거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자, 그럼 활용을 한번 좀 보세요. 활용을 좀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거야.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하셔야 될 텐데, 자, 만약에 여기에 자기장의 세기가 B 이렇게 있고요.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한번 놔봅시다. 여기는 자기장의 세기가 들어가고요. 자기장의 세기가 2B다 이렇게 한번 놓을까요? 그러면 도선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V의 속도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럼 자기장을 쓸고 지나가는 도선은 요 놈이죠, 요 놈. 그죠? 요 놈도 자기장을 이렇게 쓸고 지나가는 거고, 요 놈도 자기장을 어때요? 쓸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애가 얘와 얘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럼 자, 자기장 들어가고요. 오른쪽이니까 전류가 위쪽 방향이 되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도선의 길이가 L이고 속도가 V이고 자기장이 B니까 요거 유도기전력이 얼마가 되는 거야? 유도기전력 엡실론 1은 B, L, V 이렇게 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시계 방향. 자, 그럼 요건 얼마가 되는 거야? 자, 자기장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얘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그럼 얘는 전류를 이렇게 흐르게 한다면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건 엡실론 2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EBLV가 되는 거죠. EBLV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전체적으로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얘하고 얘를 합쳐야 되니까 유도기전력이라는 것은 엡실론 1 플러스 엡실론 2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BL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니까 전체적으로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구나.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알겠죠?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니? 그러면 전류라고 하는 것은 R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BLV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류의 세기를 우리가 나타내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거 한번 좀 볼까요? 그 다음 거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얼마? 들어가는 걸로 B, 여기는 들어가는 걸로 B, 여기는 나오는 걸로 3B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속도 V로 간다라고 볼 거예요. 그럼 자, 그러면 요 놈이 어느 방향? 위쪽 방향이 되겠죠? 그럼 유도기전력 엡실론 1, 그럼 이건 BLV란 말이야. 그렇죠? 시계 방향. 자, 그런데 비해서 요 놈은 어떻습니까? 자,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아래로 전류가 흐르게 되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와 이거의 방향이 어때요? 다 시계 방향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같은 방향이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자, 이것도 시계, 이것도 시계. 자, 그러면 이것도 얼마? 엡실론 2라고 하는 것이 3BLV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유도기전력이 엡실론 1 플러스 엡실론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4BLV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전류가 얼마 흐르니? 라고 한다면 이건 R분의 얼마? 4BLV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야, 여기에서 이거 두 가지 만약에 비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의 전류의 세기는, 여기서의 전류의 세기는,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 여기는 반시계 방향, 알겠죠? 전류의 세기 몇 배? 여기가 4배. 이해됐죠? 그러니까 전류가 어디가 더 많이 흐르니, 몇 배가 더 흐르겠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면적이 변하는 경우에 대해서 푸는 법과 자기장이 변하는 경우에 대해서 푸는 법을 완전히 분리해서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적용해 나갈 때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기장이 변할 때 문제풀이법과 면적이 변할 때의 문제풀이법을 완전히 좀 분리해 주세요. 알겠죠?